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전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새로운 전당대회가 7말 8초로 이제 굳어지고 있습니다. 7월 말 혹은 8월 초란 얘기죠. 당초 원래 새로운 비대위가 한 2달 정도 역할하고 이제 떠날 것으로 봤습니다만 한 넉 달 가까이 이제 일하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뜸을 들일 만큼 들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관건은 딴 거 없습니다. 한동훈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한동훈이 지금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그냥, 당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될 정도고, 가령 제가 볼 때는요, 한동훈이 나오게 되면은 그 나머지 전체가 다 연합해도 못 이길 것 같아요. 한동훈에게. 이럴 경우에는 그냥 대세라고 하지 않고요. 압도적 대세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제 혼자 주장이 아니고, 소위 이제 여론을 조금씩 이렇게 만져본 사람들, 여론 분석 전문가들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저도 벌써 한동훈의 그 대세는 이미 가동 중에 있다. 기호지세다. 이 꺾지 못한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한동훈을 감옥에 집어넣지 않는 한 어렵다 그랬어요, 제가. 그 밖에 한동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비판, 비난 있는 걸 제가 압니다만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해봐야 그냥 누수 침뱉기에 불과하고 좌파가 어떻다, 우파가 어떻다, 이런 어떤 주장하면서 한동훈을 이렇게 흠집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흠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동훈의 몸집만 더 키워주고 요즘 국민에서는 우파, 좌파 말하면 그 자체로 말하는 쪽에서 손해를 봅니다. 그냥 그건 광장에서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을 향해서 우파다, 좌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그 세력 자체가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완전히 그냥 코너에 몰려가지고 극단 세력이 되고 만다니까요. 제가 원래는 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제도권 안에서 말을 할 때는 그 정치 현상을 분석할 때는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들만의 이야기. 근데 그들만이 숫자가 1000만 명 좀 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제가 아무리 봐도 100만 명밖에 안 돼요. 100만 명. 100만 명 예전에는 한 200만 명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200도 안 돼. 다 합쳐봐야 100만 그 안쪽입니다. 그 이상은 절대 아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를 메인스트림에 넣어줄 수가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생각외로 그리고 우파 좌파 이런 어떤 이슈로 쏠리는 사람, 그런 걸로 판단하는 사람, 그런 걸로 결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자 한동훈에 대한 기사 지금 막 나와 있는 걸 어떤 걸 볼까요? 전체적으로 다 헤드라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어제 이렇게 나와 있는 뉴스들인데요. 자, 경기일보 한동훈 7말 8초 전대 앞두고 복귀설 확산. 며칠 전부터요, 뉴스의 그 헤드라인 내용이 이제 한동훈, 등판이 거의 굳어졌다 쪽으로 이제 굳어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정사실화된 한동훈 등판. 윤한 갈등 지속되는 까닭은 윤한 갈등이라기보다는요, 새로운 어떤 정치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표 같은, 그런 스탠스, 이제 위상 아닐까요? 당시에도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당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각을 세웠죠. 협조 거의 안 했습니다. 갈등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정말 적이었죠. 적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 임기 1년 남겨두고 총선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1년까지는 안 되는구나. 그때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0%대 25% 그 밑으로 떨어질 때도 많았어요. 그야말로 굉장히 낮은 지지율이었는데도 그 선거에서 이깁니다. 총선에서는. 박근혜의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연히 이제 그렇습니다. 박근혜는 그 당시 차기 주자로서 지지율 1위. 그리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힘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파, 보수, 애국 이 진영의 상징 같은 존재였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당시 당대의 그 권력인 이명박의 임기가 많이 안 남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권력으로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선거에서 통상적인 경우라면 져야 되죠, 여당이.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낮은데 그런데도 이기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제 대통령하고 당시 이명박과 박근혜가 서로 차별화를 이렇게 도모했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거 전략 가운데 하나가 의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깠다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한동훈은 용산에 대해서 깐 거 하나도 없어 사실은. 깐 것도 없거니와 뭐 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책 가지고도 깠고 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험담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시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는 문제 안 삼았거든요. 아예 사라져 버렸어 그냥. 이명박은 없었다니까요. 그 선거 무렵에는 한 몇 달 동안 나타나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이기고 나니까 이제 다시 나타나서 대통령으로서 이제 이렇게 국민들에게 모습을 보여줬고 그 덕에 말이죠. 임기 무사히 마치고 뭐 그랬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 결국 뭐 지나간 일로 그 당시 뭐 BBK가 어떻다 다스가 어떻다 뭐 이런 게 논란이 되면서 결국에는 지난 글 가지고 다시 이제 재판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요. 문재인이가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문재인, 김명수 이 이제 조합이 이명박을 엄청난 어떤 중재인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이제 집어넣고 말았었죠. 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걸 이제 회상한다 그러면요. 경우가 좀 닮았죠. 한동훈은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 다만 박근혜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은요. 박근혜 때는 그 총선 때가 이제 다음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고 이번 총선은 차기 대선이 많이 남아있을 때예요. 한 3년 이렇게. 그 차이가 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로 쏠리는 민심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일어났는데 한동훈으로 쏠리는 민심도 초기에는 일어났죠.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 꺾여버린 것은 정권심판론이 등장하면서 정권심판론이 워낙 이렇게 거세게 광풍이 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나타났잖아요. 고비고비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감을 이렇게 보였다니까. 그리고 아직도 대통령 임기는 많이 남았고 당연히 이제 정권심판론이 압도적인 상황이 되면서 한동훈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상쇄되고 말았죠. 그렇게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뭐 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 중립적 논평을 하는 사람들, 소위 방송에 나가서 말하는 사람들,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은 치우친 편파 논평이잖아요. 저도 사실 편파 논평을 많이 하죠. 어쨌거나 우파 쪽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이제 방송에 나가서는 그렇게 편파적인 발언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뭔가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죠. 자, 한동훈은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대로. 그냥 윤한 뭐 서로 손잡고 그냥 화합하면 좋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은 좋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이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라는 주식 격언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이 맞는지도 몰라요. 갈라치기가 아닙니다. 같이 가는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는 그 노력도 사실 한동훈이 할 겁니다. 앞으로 만일에 당대표가 된다면은. 다만 지금의 당대표는 전투력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소수당이 전투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옛날처럼 뭐 국회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몸으로 맞고 뭐 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물뚱이에게 눈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보다도요. 여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론 지지율을 이끌지 못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용산은 완전히 그냥 한 방에 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때문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용산도 그 수혜자입니다. 이익을 본다니까요. 가령 인기 없는 사람이 당대표가 딱 되어버리면은 지금 한동훈 빼면 나머지는 다 인기 없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 고만고만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당이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용산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용산 수준의 지지율을 갖겠죠. 그러면 낮은 20%대, 잘못하면 10%대 후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니까. 이러면은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근데 한동훈이 딱 앉는 순간 제 생각에는 못 나와도 35 이상은 나와요. 그러면은 저들이 볼 때도 만만치 않는 거야. 조금 이렇게 분위기만 받으면 40 이상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인물은 현재 한동훈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그동안 계속 나왔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해야죠. 자, 한동훈 팬카페 회원 7만 2,495. 이게 21시간 전이니까 지금은 8만 넘었겠죠. 총선 전보다 4배가 폭증되었고 정치 행보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카페 회원이 10만 넘는다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벤트도 벌일 수 있고 뭐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매일경제 1만 8천 명이 순식간에 7만이 넘는 엄청난 어떤 폭발적 증가세, 여권 잠룡들 한동훈 때리기 역효과, 존재감만 키워줘.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한동훈은 아무래도 때리면 때릴수록 때리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홍준표가 그 대표적인 예이고, 그리고 또 여권에서도 윤상현이다 뭐 해서 등등해서 계속해서 까잖아요. 깐 사람만 손해 본다니까요. 이럴 때는 얕게 굴어야 돼. 깨대가리가 없는 거야. 때리면 한동훈이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는데 그 왜 때립니까? 제가 또 자주 언급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은 하지 않을 겁니다. 때려봤는데 그냥 푹 꺼져버리는 사람, 지지율이 쑥 내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선 주자가 아니에요. 때리는데도 더 커져버리는 사람, 이게 바로 진짜 대선 주자입니다. 옛날부터 진짜 대선 주자들은 아무리 때려도 안 통하는 그런 어떤 몸을 갖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이죠. 그야말로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을 만한 아주 충격적인 어떤 그런 비리가 없는 한 그대로 이렇게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이제 몸집을 불립니다. 그야말로 금강불개죠. 이제 그런 인물들이 진짜 대선 주자가 되어야 되고 나중에 웬만한 네거티브에도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때려봤는데 지지율이 꺼진다. 이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조건 대선 주자에서 아웃시켜야 됩니다. 자, 동아일보 천목회 박상수가 어제 뭐 열일하더군요. 3040. 국민의힘 정치인들 3040은 거의 전부 한동훈 쪽으로 줄을 선다라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은. 자, 자발적 팬덤이 한동훈 전당대회로 불러내고 있다. 자, 일에 푹 빠져 사는 한동훈 같은 정치인 가질 때 됐다. 저는 전투력도 한동훈이 제일 나을 것으로 봅니다. 법무부 장관 때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국민의힘에는 아무도 없거든. 장관 중에서도 없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싸우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법무부 장관 그 임기 기간 내내 싸웠잖아요. 그랬던 한동훈이기 때문에 선거 무렵에 선거 국면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말이죠. 뭐 가령 인천시 의회 의장 허식이라든가 뭐 도태우라든가 이런 건이 몇 개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그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선거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싸울 때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우파적 행보를 보인다니까. 그런데 선거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표가 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정광훈 목사가 비대위원장이 되어서도 한동훈처럼 했다라고 확신합니다. 도태우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되어서도 그렇게 아마 결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그런데 한동훈이 하지 않았다라는 게 뒤에 또 다 드러나더라고. 요즘 보니까 한동훈이 하는 것도 아니래, 실제로. 그런데 그 당시 공관위가 따로 있었고 당에서 그런 힘을 행사하는 라인이 또 따로 있었던 겁니다. 한동훈의 힘은 아주 제한적이었고 그야말로 응원단장 같은 역할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응원단장. 그런데도 모든 죄를 지금 한동훈이 다 뒤집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팩트체크가 안 된 거죠.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 대표 적합도인데 이거는 지지층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언제부턴가는 유승민을 이제 이기고 있죠. 예전에는 유승민이 1위였잖아요. 이제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이 여기서도 1위입니다. 100% 여론조사로 가도 이긴다라는 거죠. 약 한 29.3, 유승민이 27.3. 근데 이건 의미가 없는 게 이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100% 여론조사로 하지 않고 지금 봐서는 30대 70대일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50대 의외로 많이 거론되고 그런 식입니다. 당원 70, 여론조사 30. 뭐 어쨌거나 그런 여론조사가 되면은 한동훈이 압도적으로 1위 하겠죠. 자, 안철수 7.9, 나경원 5.7, 윤상현 그렇게 한동훈 때리지만 뭐 2.7, 원희룡 5.3. 원희룡은 뭐 자기 수준 정도 나오고 있고 여기서 말이죠. 이 지지층으로 이렇게 제한해버리면은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은 또 지지율이 왕창 더 떨어집니다. 자, 쭉 보면 우파, 중도, 좌파 뭐 지지율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런데 우파에서 소위 내가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52.7이 한동훈을 지지합니다. 쭉 보면은.
그리고 한동훈 외에 원희룡이 10.9 그 밖에 나머지는 없어요 사실은. 우파도 한동훈을 가장 많이 지지한다. 그런데 한동훈을 이제 비판하는 찐 우파라는 사람들은 뭐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모두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파는 우파인데 우파 한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100만 이하. 숫자가 100만 이하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지금 많이 와 있죠. 많이 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또 많이 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아 보일 뿐이지 유튜브에서 볼 때는 유튜브 세계관에서는 많아 보일 뿐이지 나라 전체로 가게 되면 얼마 안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뭐 우파에서 압도적으로 뭐 대안이 없습니다. 한동훈 외에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이건 그냥 정당 지지도가 아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59.9%가 한동훈을 지지하네. 더불어민주당의 10.1%가 조국 혁신당의 9.1%가 개혁신당의 10.9%가 한동훈을 지지한다. 뭐 등등. 연령을 이제 좀 볼까요? 연령은 18세에서 20대, 한동훈이 28.0. 한동훈도 사실은 여기 요 세대가 사실은 유일한 약점 같더라고요. 나이 어린 쪽에서. 여기서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유승민이 19.0이네, 여기서는. 어쨌거나 쭉 이래가지고. 자, 넘어가면요. 20대, 30대도 23.2 정도인데, 한동훈이. 결국에는 40대는 원래 좌파 뭐 세대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18세부터 39세, 뭐 40대 초반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동훈이 조금 더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은 아무도 못 막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쪽 이재명도 감당 못 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까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은 앞으로 의도적으로 젊은 층과 교류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러자면요. 언어에서 그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언어도 조금씩 의도적으로 조금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2030 MZ세대들의 그 인터넷 언어들이 많습니다. 수백, 수천, 수만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몇 가지 한 100개 정도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가끔씩 이렇게 던져주는 것도 좋다. 그리고 게임 같은 거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하는, 그리고 그 게임 같은 그런 틀도 하면서 이렇게 정치적 수사로서 이렇게 차용해서 이게 써먹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너텍 시스템즈가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겁니다. 22일, 23일 그때 조사했던 것이, 여기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었죠. 새삼스럽게 제가 한번 봅니다만. 자, 아무튼 이걸 보면 한동훈 대세가 이미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단순히 용산하고 한동훈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용산하고 한동훈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라 그러는데 그 말은요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 용산을 만나버리면은 제 생각에는요 그 종속됩니다. 용산에. 그러면 용산도 손해보고 한동훈도 손해봐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져요. 그러면 용산 지지율이 한동훈이 돼버린다니까. 지난 총선하고 똑같아요. 윤 대통령이 이제 부각되면서 그냥 왕창 이렇게 떨어진 것하고 똑같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서로 작전상 분리가 딱 좋습니다. 그러다가 한동훈이 당대표 딱 되고 나서 용산을 만나야 그때 용산도 한동훈 효과로 인해서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 사이 잘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일 이제 표결하죠. 최해병, 최상병권 잘 넘어가야 될 텐데요. 저는 절대 갈라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략가 입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한동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한동훈 이야기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빠도 아니고 까도 아닙니다. 빠와 까는 분명한 뭐가 있습니다. 빠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야기만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만 까주는 걸 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 유형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도 조금씩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누리 PD 김진혜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